기아의 중형 목적 기반형 차량 PV5입니다. 현재 기아 자동차는 PV5를 13만 5천 대라는 판매량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공도에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단거리, 장거리 모두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 공도에서 많이 포착이 된다고 하는데요. 디자인은 완벽히 공개가 되어 있기에 위장막은 씌우지 않고 배터리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PV5는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대략 400km 정도로 알려져 있죠. 다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도심에서 사용하는 패밀리카, 화물 차량으로 사용하기에는 넉넉한 수준의 공식적인 주행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주행들을 하면서 정말 400km를 보여주는지 평균적인 전비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KG 모빌리티의 무쏘 EV 모델도 400km라는 전비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전기 기반 픽업 트럭이지만 도심에서 잘만 주행한다면 400km는 훨씬 넘는 주행거리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PV5도 마찬가지로 전비 주행을 하거나 잘만 사용한다면 400km를 훨씬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는 모두 해당이 되는데 주행에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에어컨이나 히터 등등 실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기를 사용하게 되죠. 그로 인해 400km라는 공식적인 주행 거리를 보여주지만 부가적인 전기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400km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PV5는 현재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실질적인 주행 거리를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오늘은 먼저 PV5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는 디자인과 가격을 주제로 시리즈로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30초 이상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PV5는 각형 배터리 셀이 장착이 될 것으로 밝혀졌죠. 배터리 셀의 공급사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PV5는 각형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 것은 맞지만 나중에 출시하게 될 PV7 대형 밴 차량에는 어떠한 형태의 셀이 들어갈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PV5 모델의 각형 배터리를 탑재하며 먼저 시중에 판매를 하고 괜찮은 수준일지 테스트를 통해서 PV7에 적용이 되는 배터리 셀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PV5는 PBV 전용 플랫폼 eGMP-S 기술이 탑재가 되죠. 배터리가 모듈 과정 없이 곧바로 팩 형태로 제작되는 셀2팩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직 PV5에 어떠한 배터리 제조사가 각형 셀에 들어가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모두 삼성 SDI 배터리 셀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PV5는 71.2kWh와 51.5kWh 용량의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국내에는 총 두 가지가 공개가 되고 해외 시장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된 43.3kW 용량의 LEP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탑재가 되는데요. 모두 NCM 배터리에는 삼성 SDI 배터리 셀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외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LEP 배터리에는 중국의 CATL 배터리가 탑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EP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유일하죠. 아직 모두 정확한 사실은 아니기에 어떠한 배터리 제조사가 탑재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탑재가 되었지만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죠. 대표적으로 71.2kWh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이 된 PV5 패신저 모델은 최고 출력 120kW에 최대 토크 25kgm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 수준의 출력과 토크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DC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해줘서 3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매우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파워트레인 스펙들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PV5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 가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모두 5천만원은 넘지 않고 4천만원 초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가격을 봤을 때에는 다소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긴 하나 국내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혜택들이 조금 변경이 되었죠. 많은 혜택들이 더욱더 적용이 됩니다. 그로 인해 PV5가 4천만원 정도로 출시를 하고 국내 전기자동차 보조금 혜택들을 받게 된다면 2천만원대로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이기에 연료비와 유지 관리비도 일반 내연기관 모델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혜택까지 받게 되고 패신저 모델 말고 화물 차량인 카고 모델로 구입을 하게 된다 하면은 더욱더 차량 가격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디자인, 파워트레인 등등 스펙들 다 제쳐두고 차량 가격이 저렴하기에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히 디자인과 재원 특징들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PV5 패신저 모델입니다. 요거는 컨셉 모델이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실제 모습들은 제가 2025 서울 모빌리티 슛에서 살펴본 적도 있고, 현재 네이버에서도 PV5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실제 모델이 나왔죠. 이렇게 컨셉 모델로 공개가 되고 현재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큰 틀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 재원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동일하게 나왔고요. 전장을 보시게 되면 정확히 4700mm, 4.7m의 전장을 가지고 있죠. 제가 컨셉 모델을 봤을 경우에는 스타리아처럼 굉장히 전장이 길고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5m는 전혀 넘어가지 않고 4.7m라는 다소 작은 중형 SUV 수준의 급으로 보여주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폭은 1900mm에다가 전고도 1900mm, 휠베이스는 정확히 3m를 가지고 있죠. 약간의 변동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정말 작은 사이즈라서 적재하거나 사람이 탑승하기에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제가 차량을 보고 또 탑승을 했을 때에는 이 PV5가 실내 공간을 정말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점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고 모델의 이 적재의 용량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넓습니다. 이 차량이 4.7m를 가지고 있는데 전장도 길고 전고도 높으니까 스타리아 못지않게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진으로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패신저 모델의 전면부와 측면부 모습을 볼 수 있죠. 파란색 모델이고 약간 투톤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면부에 충전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시그니처 헤드램프 디자인과 하단 부분엔 안개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 그릴 부분부터 하단 부분까지 정말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니시 부분도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슬라이딩 도어가 탑재가 되어 있죠. 측면부와 후면부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들이 전체적으로 크고요. 검은색 모델을 봤을 경우에는 스타리아처럼 완전히 거울 형태까지 보여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패신저 모델은 테일게이트가 위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카고 모델은 또 양문 개폐형으로 되어 있죠. 리어램프 디자인은 일직선으로 길게 세로로 긴 라이트가 탑재가 되고요. 정말 박스 형태로 네모난 형태의 딱히 특별한 디자인은 없는 PV5의 후면부 디자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실내 공간이죠. 1열 공간인데요. 1열 공간도 딱히 고급져 보이는 모습은 없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센터 콘솔 부분에는 복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 이 내비게이션 하단 부분에 무선 충전기와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으며 심지어 운전석 앞쪽에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위치해 있죠. 이곳에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해서 충전기고 여기 있으니까 충전을 해서 핸드폰에 T맵을 연결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디지털 계기판도 핸들 앞쪽에 아주 조그만하게 사이즈를 최소화해서 공간 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2열 공간인데요. 시트를 보시게 되면은 다소 고급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발밑 공간이나 머리 공간, 실내 공간이 절반 정말 넓으니까 고급적인 마감재 대신 이 넓은 공간을 이점으로 삼아서 나온 PV5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동 시트도 아니고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모델이나 또 블랙 모델까지도 다양한 색상의 모델로 공개가 되었죠. PV5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와 하단 부분 배터리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eGMP-S의 기술이 탑재가 되었고 스케이트보드 방식의 플랫폼 전기 배터리가 탑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 부분에 낮게 깔려가는 배터리라고 하네요. 배터리 이 공간도 정말 밑에 깔아둬서 이 실내 공간의 전고도 매우 넓혔다고 합니다. 차량의 색상도 총 4가지 시즌으로 보이시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를 걸어놓고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PV5의 이 배터리 파워트레인 스펙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고 마지막은 디자인과 간단한 실내 외부 특징들을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PV5의 배터리는 총 2가지가 공개가 되고요. 해외 시장에는 총 1가지가 더 추가가 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나 이 아직 배터리 제조사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출시를 할 때 배터리 제조사도 같이 공개를 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삼성의 SDI 배터리가 탑재가 될 것이라 모두 예상이 들긴 하지만 추측은 추측일 뿐 어떠한 배터리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가격은 4천만원대 초반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이 들긴 하는데 과연 어떤 가격으로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진짜 저렴하게 나와서 국내 전기자동차 보조금 혜택들까지 받게 돼서 차량 이 가격의 이점을 보여줬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찾는 수요도 더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특히 물류업체, 상업 용도로 차량을 많이 사용할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PV5 파워트레인 스펙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